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진행의 김소정입니다. 오늘도 생방송 50분 동안 진행되고 있고요. 50분 동안 여러분들 힘드신 계좌 활짝 피실 수 있도록 두 가지 공략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나는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주식 트렌드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오늘도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만한 공략주들 방송 함께 하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략주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공략드렸던 종목들 모두 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FNF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쯤에 공략을 드렸고요. 중국 소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중국 소비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FNF, 저희 트렌드에서 공략드렸던 종목,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공략드렸던 미래컴퍼니, 이 종목은 반도체와 로봇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짚어드렸는데 역시나 단기간 안에 1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에서 또 공략드렸던 2차전지 관련주죠. 탑 머티리얼 역시나 단기간 안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금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 여러분들께 매주 트렌드에 맞는 공략주들 공략을 드리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종목씩 보시면 모두 다른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주에 가장 강하고 핫했던 테마들을 저희가 미리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소비주, 그리고 로봇, 2차전지, 지금 AI, 인공지능까지 여러분들께 다양한 테마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공략주들로 매주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씩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공략드렸던 미래컴퍼니 생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지금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안에 지금 15%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죠. 9월 7일쯤에 공략을 드렸고요. 공략 시점을 보시면 바로 이 시점에서 공략을 드리고 이후로 지금 2거래일 만에 15%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방송 중에 말씀드렸고요. 매수가와 목표가 비중까지 노란톡 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역시나 종목명부터 매수가와 가격 전략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공략드렸던 FNF 역시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저희가 생방송에서 중국 소비주,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이 종목 실적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짚어드렸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공략 이후로 조금 횡보를 하기는 했지만 다시금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 같은 시장에서도 17.5%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이 종목도 여러 가지 중국 소비주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그리고 시가총액도 상당한 종목이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테마주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만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말쯤에 공략을 드렸던 2차전지 관련주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안에 20%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생방송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해드렸죠. 지금 2차전지가 굉장히 조정이 많이 온 상황이고 2차전지 저가 전기차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최근 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략드린 이후로 4거래일 만에 큰 상승이 나오면서 20%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칩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공략을 드렸고요. 지금 이 종목은 무려 5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 중에서도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ARM 상장 이슈까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저희가 공략 드렸을 때가 바로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공략을 드렸습니다. 차트 상승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면 정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저희가 생방송에서 공략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50% 올라가는 종목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 트렌드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략드리고 큰 상승이 나왔죠. 인공지능 관련주로 공략을 드렸고요. 사실 인공지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좀 강하게 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하게 눌리는 자리였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점에서 지금부터는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로 31.4%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저희 트렌드에서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도 셀바스 AI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단기간 안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저희 트렌드에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테마주들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상승 나오기 좋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두 가지 공략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략주, 위성통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위성통신, 우주항공주와 함께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스타링크가 나온다고 하죠. 4,800억 원을 투자해서 저궤도 위성통신 추진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스타링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국판 스타링크가 출범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우주항공 쪽, 위성통신 쪽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스타링크와 관련해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위성통신, 저궤도 통신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새롭게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제는 4,8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판 스타링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죠. 지금 스타링크,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위성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스페이스 X, 스타링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텐데 오늘 기업은 위성통신 안테나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사실 국내에서 위성통신을 다루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1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이고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해당 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해외에서도 꾸준하게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판 스타링크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을 시에 해당 기업의 수혜가 가장 기대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위성통신, 우주항공주들 중에서도 대장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장에서 대장주가 가장 강하게 가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성통신 종목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공략주 재건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다시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한국과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렇게 3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이 3국이 MOU를 체결을 하면서 다시금 시장에서 재건주들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로 통해서 이제는 재건주들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1,200조라고 합니다. 1,200조 가까운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서 함께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재건 쪽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오늘 기업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재건 관련주 그 중에서도 건설과도 관련이 있고 풍력 발전과도 관련이 있는 이 두 번째 공략주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입니다. 건설과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 풍력 발전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고 풍력 이슈와 관련해서도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건주 중에서도 복합 모멘텀이 있는 이 종목으로 선정을 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두 가지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공략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공략주는 우주항공, 위성통신 관련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하나 있죠. 한국판 스타링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4,800억 원을 투자해서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차세대 통신 기술인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만의 독자 저궤도 위성 통신망 확보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최선도국 대비했을 때 85% 수준인 위성통신 기술력을 이제는 90%까지 끌어올리고 위성통신 분야에서 수출액 4조 원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스타링크를 따라서 한국판 스타링크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앞으로 기술력을 90%까지 끌어올릴 것이고 수출액도 굉장히 늘릴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죠. 이제는 정부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궤도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2021년과 2022년 두 번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저궤도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에서 여러 번 탈락을 했죠. 이렇게 지상 통신망이 잘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에게 급하게 필요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한편에서는 위성통신이 그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진 것이 글로벌 비즈니스와의 연결성이 부족해서 관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위성통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키워서 2030년까지 30억 달러, 약 4조 원 가까운 수출을 해내겠다라고 밝혔죠. 지금 책정 사업비 대비했을 때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출 실적을 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는 이 저궤도 위성통신, 우주항공 쪽을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졌지만 이제는 4,8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이제는 정말 다시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4,088대나 발사를 한 상황이고 2위 기업이 바로 영국의 원앱이라는 기업인데요. 영국 기업의 원앱도 634대를 발사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2030년 상용화될 이 6G 시대가 지상통신과 저궤도 위성통신이 결합한 형태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통해서 지상망이 단절된 전장 지역까지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상망 보안 수단으로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죠. 사실 현재까지는 지상 통신망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컸었고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기술은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사용이 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지상망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전쟁같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저궤도 위성통신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이 위성통신을 특정 기업 또는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위성통신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도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도 위성통신, 저궤도 위성통신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와 원웹,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4,800억 원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 구축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했고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제는 위성통신,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건데요. 미래 통신 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정지궤도 위성 대비했을 때 지연 시간이 짧아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해서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핵심으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정부 정책으로도 이 위성통신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부 정책과 관련 있는 종목이 궁금했다 하시다면 오늘 공략주를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각국에서도 재난관리 필요성, 통신 주권 우려, 안보 위협으로 인해서 독자 위성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위성통신 기술과 산업 경쟁력이 정부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고 산업 경쟁력도 해외 기업들과 대비했을 때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성통신 그 중에서도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쪽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이제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선 만큼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판 스타링크 출범을 하겠다. 4,800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성통신과 우주항공 쪽 관련주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상승 나오기 좋은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성통신 분야 R&D를 강화하고 국내 독자적인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와 함께 단말국, 지상국을 포함한 저궤도 위성통신을 구축해서 기술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도 꾸준하게 주목을 해보기 좋은 테마가 바로 우주항공 그리고 위성통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좋지 않아도 시장에 이슈가 있는 쪽으로는 수급이 들어가면서 상승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실 9월 한 달 동안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못한 시장이었지만 그럼에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테마들 나왔고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잘 대비를 하셔야 10월 또 11월 시장에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위성통신과 우주항공 쪽 지금부터 다음 달 일정 이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위성통신과 우주항공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종목명, 대장주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성통신,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장 강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한국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항공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SK텔레콤과 그 자회사인 SK텔링크를 통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 목적의 공식 제휴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SK텔레콤 쪽과만 협약을 체결을 했지만 이후에는 국내 3사 기업들과 모두 협약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스타링크가 한국에 출범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하는 것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멘텀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링크 한국 진출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주목을 하셔야 4분기 한국 스타링크를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써 스타링크는 올해 4분기로 예고된 한국 서비스 상용화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스타링크는 올해 3월 국내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하고 지난 5월 정부의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마치는 등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 진출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타링크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 스타링크 진출이 지연이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이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 상승 나왔던 종목들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통신과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서 대장주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시장에서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좀 빠지고는 있어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근 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웠다 하신다면 오늘 생방송 공략주 위성통신 우주항공 관련주를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위성이 지상에서 보내는 통신을 활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상망이 미치지 못하는 음영지역이나 각종 재난 상황에 대안한 것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지상망이 계속해서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난 상황에서는 이 지상망이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궤도 위성 통신이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이 저궤도 위성 통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이제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 위성 통신과 관련해서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까지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지원을 하면서 위성통신, 저궤도 위성통신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힌 만큼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위성통신,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업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위성통신 안테나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위성통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술력으로도 부각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점들이 매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2분기 매출이 50% 가까운 증가를 보이면서 실적적인 부분도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기술력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사업이 앞으로 핵심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위성통신, 우주항공 쪽을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스타링크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오늘 기업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직접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제는 스타링크 관련주를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만 하더라도 이 테슬라의 창업주이죠. 일론 머스크가 손만 댔다고 하면 그 사업이 좀 흥행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은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스페이스 X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는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하는 것을 놓쳤다 하신다면 이 테슬라 주주인 스타링크, 스페이스 X의 일론 머스크의 사업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력적으로는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사이고 저궤도와 중궤도 같은 위성통신용 안테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의 전체 선박의 30% 정도가 해당 기업의 위성 안테나를 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페이스 X와 쌍벽을 이루는 원웹의 메인 안테나를 공급사로 협력하면서 지금 원웹발 수주 금액만 1,5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위성통신, 우주항공 쪽에서는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위 기업이 영국의 원웹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기업은 원웹의 메인 안테나 공급사로 협력을 하고 있고 원웹발 수주 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원웨비 글로벌 통신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위성 개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위성 물량 수주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뿐만 아니라 위성 통신 사업을 진행하는 다양한 경쟁사들을 오늘 고객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 역시나 해당 기업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한국판 스타링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관련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공략주 위성통신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성통신, 우주항공 쪽 관련주 궁금했다 하시다면 오늘 이 대장주, 기술력도 상당히 좋고 매출도 좋은 오늘 종목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한국판 스타링크 나온다고 하죠. 4,800억 원을 투자해서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궤도 위성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정부에서도 정책 발표를 새롭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저궤도 위성 쪽으로 신규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제는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4분기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전기차 사업도 하고 있고 위성통신 사업인 스페이스X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스페이스X가 사용이 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 있는 오늘 종목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성통신 분야에서 안테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는 오늘 기업을 따라올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에서 한 종목 좀 투자를 하고 싶었다 하시다면 오늘 해당 기업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트렌드 3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두 번째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공략주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두 가지 공략주들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략주들 꾸준하게 좋은 흐름 나타내는 종목들 많은데요. 우선 최근에 공략드렸던 FNF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 관련주로 공략을 드렸고 17.5%의 상승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54.5%의 상승률을 자랑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공략드리고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최근 셀바스 AI라는 공략주도 공략을 드리고 31.4%의 상승률을 자랑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테마들,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테마들과 공략주를 미리 공략을 드리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공략을 드렸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공략을 드리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드렸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 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 최근에 공략드렸던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있죠. 우선 미래컴퍼니 로봇 관련주로 공략을 드렸고 15%대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공략드리고 무려 50%가 넘는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저희가 공략드린 이후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 쪽으로 가깝게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하시면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와 가격 전략, 그리고 노란톡 히든 종목들까지도 모두 다 공략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공략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 3국이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체결했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3국 간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서로 협력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업무 협약, MOU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과 우크라이나, 폴란드 3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피해가 지금 막대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재건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 파트너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 장관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해외 기업들과 합작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교통망 복구는 물론 공항과 철도, 댐 건설 등 사회 기반 시설 복구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전개되고 있고요.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한 재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재건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히림 같은 재건주들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략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관련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공략주 아직 재건주로 분류가 되지만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아래 자막 참고하시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근 젤렌스키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서 재건주들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9일 제78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직접적으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평화 공식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평화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는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을 개요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젤렌스키가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다시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유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14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이 공식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1,20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 1조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원에 이르는 규모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제2의 마셜 플랜으로도 불리는 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인 만큼 재건 사업을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도시를 되돌리는 것을 넘어서 시스템 전반을 첨단으로 바꾸는 스마트 시티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어서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치열한 물밑 작업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이 시장 참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뜻을 천명한 상태라고 하고요. 전문가들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건설과 전력기기, 그리고 기계와 원전 같이 우리나라 기업에 상당한 사업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중에서도 기술력이 좋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아직도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들은 과거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내전 등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1,20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업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엔지니어링 사업을 전반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은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통해서 내외 폐장 부분에서 시공 용이성과 대량 생산 능력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건설 사업 이외에도 신사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건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건설 관련주로만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기업은 건설 사업 이외에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풍력 발전 사업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업은 풍력 발전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이미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사업 개발부터 시공과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공만 하는 다른 건설사들과 차별화가 된다고 합니다.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비교하면 건설 비중이 약 50% 정도로 매출 기여도가 높다고 합니다. 상업 운전이 시작되면 바로 운영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풍력단지와 프로젝트 추진 중인 풍력단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도 연간 배당이익을 200억 원 가치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두 번째 공략주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였습니다. 재건주들이 시장에서 다시금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과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 3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체결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뉴스 기사들이 나오면서 다시금 시장에서는 재건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도 참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 상황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기업은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재건주를 공략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1,20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좀 소홀하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시장부터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은 건설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풍력 발전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상승 모멘텀이 있고 이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도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공략주를 공략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저희 종목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 주식 트렌드 매주 이렇게 공략을 드리고 있고 상승 나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매주 목요일마다 두 종목씩 공략을 드리고 있고 그 두 가지 공략주들 꾸준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최근에 공략드렸던 종목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FNF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안에 17%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미래컴퍼니 로봇 관련주로 공략을 드렸죠. 15%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략드렸던 2차전지 관련주인 탑머티리얼 역시나 20%대의 상승률을 자랑하면서 여러분들께 최근 시장에서 그 테마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테마들, 단기간 안에 상승 나오는 테마들을 공략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공략주들도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시장 자체도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딱 공략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공략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공략주 위성통신 관련주였습니다. 위성통신과 우주항공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판 스타링크가 나온다고 하죠. 4,800억 원을 투자해서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몇 번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세 번째에는 합격을 할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호재 소식이 시장에 들려온다면 위성통신과 우주항공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상망 통신망은 굉장히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궤도 위성통신은 구축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해서 연락이 가능하고 전쟁 상황에서도 이 저궤도 위성통신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금 저궤도 위성통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정부 쪽에서도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힌 만큼 위성통신을 사업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하죠. 4분기에 진출을 할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 진출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공략주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공략을 드렸죠. 재건주들 굉장히 많지만 오늘 종목을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눌림목 자리에 있는 종목이고 여러 가지 재건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기업은 이 이슈를 아직 받지 못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폴란드까지 이 3국이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는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재건 쪽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00조 가까운 규모라고 하죠. 지금 국내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역시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업은 재건 관련주들 중에서도 풍력 발전 부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사업도 다루고 있고 풍력,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두 가지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